안녕하세요. 스마트코인 트레이딩입니다. 여러분들이 많이 사용하고 계시고 잘 알고 계시는 에이수스라는 회사 아시죠? 이 에이수스라는 회사가 갑자기 NFT와 메타버스에 뛰어든다 라고 하는데 무슨 바람이 불어서 하드웨어를 만드는 회사가 갑자기 이걸 한다 라고 하는지 한번 설명드려 보겠습니다. 메인보드를 만들던 회사에서 메타버스 진입을 돌연 선언했습니다. 이런 식으로 페이지가 하나 뜬 거죠. 우리 웹3, NFT, 메타버스 싹 다 할 거니까 우리를 축하해주세요 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사실 이렇게 익숙하지 않은 장면을 보는 것 자체가 좀 난감하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올 연말에는 모두가 기다리고 있는 월드컵이 열리죠. 이 월드컵 붐을 틈타서 NFT 붐도 함께 불 거라는 건 많은 사람들이 기대하고 있고 메타가 돌 것이다 라고 예상을 하고 있죠. 그런데 마치 건조기를 돌려서 줄어든 니트처럼 벌써 바람이 빠져가고 있는 이 판때기에 에이수스가 비집고 들어오는 걸 보니까 한숨이 나는 상황입니다. 굳이 왜 니네가 이걸 하려고 하냐 라는 생각이 든다라는 거죠. 얘네들은 그냥 메인보드, 마더보드를 만드는 이런 연구 중심의 회사죠. 그렇기 때문에 이 상황이 정말 아이러니한 상황인데, 그리고 이 회사를 부르는 이름 자체가 굉장히 다양하게 불리고 있죠. 아수스라고도 불리기도 하고 에이수스라고 부르기도 하고, 용산에서는 아수스, 미국에서는 어수스라고 부르기도 한답니다. 그런데 CEO가 직접 나서서 교통 정리를 했습니다. 야, 니들 마음대로 부르는 건 좋은데 우리 회사는 에이수스야 라고 못을 박았어요. 처음에는 에이서라는 회사를 다니던 사람들이 나와서 메인보드 위주의 회사를 만들었지만 이후에 문어발식 확장을 통해서 희한한 걸 만들기도 하다가 결국 최근에는 제품 생산 라인은 모두 분사시켜버리고, 그러니까 다른 회사로 분리를 한다라는 거죠. 딱 연구개발 회사만 남겨둔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갑자기 메타버스로 들어온다? 왜 이런 결정을 했을까라는 의구심이 들죠. 하다못해 VR 기기라도 만들어서 이거랑 같이 한다라고 하면 모르겠지만 그냥 뜬금없이 메타버스를 만든다? 이게 좀 이상한 말이에요. 참고로 이 발표는 10월 6일 지난주에 발표가 난 내용입니다. 오픈시가 한숨 나오게 돌아가는 거 보고 슈퍼레어, 메이커플레이스 이런 걸 보니까 대기업이 안 들어오는 게 이상한 지경이긴 했죠. 아무튼 이 시장이 돌아가는 게 아직은 좀 미성숙하고 외부에서 봤을 때 조금은 허접해 보이기도 한다라는 건 여러분들도 아실 겁니다. 예를 들어서 디센트럴랜드 게임의 그래픽 수준을 보면 이 게임 업계에 있는 사람들이 봤을 때 코웃음이 나올 정도라는 거죠. 사실 어이가 없을 정도로, 아니 이걸 이딴 식으로 만들어 놓고 돈을 모았다고, 이런 생각이 드는 사람이 분명히 있으실 겁니다. 각 잡고 우리가 만들면 쟤네보다 우리가 훨씬 나았으면 나았지 절대 못하지 않을 거다 라고 이야기하다가 위믹스나 보라코인이 나온 건 충분히 이해가 가능하죠. 문제는 이겁니다. 에이수스는 새로운 규격, 새로운 플랫폼이 나오면 그 하드웨어를 서포트해서 성능을 최고로 뽑아낼 수 있는, 좀 야박하게 이야기하면 멀티탭 같은 녀석이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데, 아무리 좋게 봐줘도 소프트 파워보다 하드웨어에 더 친숙한 프로그래머들이 득실득실한 곳이다 라는 거예요. 그리고 다른 제품들을 만들던 회사는 분사해서 나갔고 이제는 연구 개발만 하고 있다 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런데 그런 상황에서 컨텐츠 파워로 꽉 찬 이 메타버스에 들어온다? 본인들의 장점인 하드웨어를 버리고 이런 결정을 한다 라는 게 정말 믿기 힘들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어떻게 진행되는지 좀 궁금하긴 했는데 10월 4일 에이수스는 아트블랙홀이라는 홍보 플랫폼이라고 쓰지만 그냥 홈페이지 하나를 덩그러니 만들어서 공개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 내용을 자세하게 보니까 오픈시의 구조를 그대로 가져왔어요. 작가가 100개의 NFT를 만들면 NFT가 한번 거래될 때마다 일정 수수료가 작가에게 전달되는 구조. 그래서 오픈시가 인기가 많았죠. 많은 사람들이 작품을 올리고 거래하는 수수료의 일부를 작가가 가져갈 수 있었기 때문에 작가의 수입 모델이 될 수 있어서 인기가 많았던 오픈시입니다. 거기다가 크리에이터로 합류한 라인업을 보면 타이페이 미술관 관장, 대만 미술 전시회 수상자, 테크 일러스트레이터, 다빈치 연구가라고 하는데, 에이수스 입장에서는 우리가 이런 화려한 크리에이터들을 많이 섭외해왔어 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사실 이건 트렌드와 안 맞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어요. 보면 그냥 예술 기반의 NFT 뿐인 거죠. 그냥 예술로, 예술 작품으로 무언가를 하겠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얘네들은 지금 대단한 착각을 하고 있는 거죠.
중국을 포함한 대다수 투자자들이 NFT에 줄을 선 이유는 그게 탐이 나서 예술적 가치가 높아서 예술적 가치를 기대해서 이런 게 아니죠. 그냥 보유했다가 돈을 붙여서 피를 붙여서 내가 수익을 낼 수 있으니까 라는 기대로 하는 것일 뿐이죠. 절대 누군가가 잘 만든 작품 이걸 꼭 갖고 싶어서 NFT를 구매하는 게 아니다 라는 겁니다. 미술관 관장이 아니라 동네 아이들이 미술학원에서 그린 작품까지도 주고받으면서 내가 막차만 아니면 돼 라고 생각하면서 거래를 한다. 거의 이 정도 수준으로 지금 NFT 판이 돌아가고 있다 라는 거죠. 그래서 NFT 판을 보면 이해를 못 하시는 분들도 많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개인적으로. 물론 최근 중국 정부가 2차 거래를 막으려고 애쓰고 있긴 한데 어쨌든 상황이 이렇게 돌아가고 있다 라는 거죠. 물론 중화권 NFT의 로컬 트렌드와 전 세계 트렌드는 조금 다르긴 해요. 지금 세계적인 트렌드 같은 경우는 아트, 펑션, 에어드랍, 무료 민팅 등등 매우 빠르게 변화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많은 기능이 들어가고 추가적으로 할 수 있는 것들이 많아지고 있는데 에이수스는 초장부터 아직 중화권의 트렌드인 권위에 의존한 예술 단계에서 멈춰 있을 뿐이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중국의 유명한 작가가 그린 그림 이러면 뭐 수억, 수십억씩 하게끔 만들 수 있다라고 지금 생각을 하고 있다라는 거죠. 이러면 중국향 내수 고객만 바라본다는 거랑 별반 다를 게 없다라고 느껴질 정도인데 에이수스는 사실 전 세계의 고객을 가진 대형 기업이죠.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관가하고 있는 것 하나가 중국은 내수만으로도 충분할 수도 있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아무튼 에이수스가 이번에 메타버스 쪽에 눈을 돌리는 건 그냥 딱 하나입니다. 돈이 없어서 현금이 필요한 겁니다. 메타버스 개발 사실 그렇게 관심 없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현금이 많다던 일본도 지금 회사채를 발행하려고 난리가 난 상황이죠. 그래서 모두가 지금 돈이 필요한 시점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데 에이수스 또한 별반 다르지 않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기존의 일본 기업의 상황과 다르게 여태껏 회사채를 발행하지 않던 회사들도 회사채를 발행했다라고 하는데 의미가 크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PC 수요의 급감은 이미 닥쳐왔고 그래픽카드를 포함한 PC 부품 모두 내년에 죽었다라고 복창을 해야 되는 이런 상황이다라는 거예요. PC 세대 중 한 대가 에이수스 메인보드를 쓴다고 해도 일단 전체 파이가 1분기부터 PC 판매량이 5%가 감소했다. 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PC 수요 급감은 에이수스 매출의 직격탄이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에이수스는 상당히 난감한 상황인 것 같다 라는 겁니다. 그래서 에이수스는 일단 남들이 하는 거 같이 해서 흐름이라도 따라가보자, 못 먹어도 고를 외치고 있는 거예요. PC의 교체 사이클이 더 늘면 늘었지 새로운 메인보드 교체 수요가 얼마나 줄어들지 감도 안 잡히는 상황에서 생각보다 총알을 급하게 준비할 곳이 없으니까 에이수스는 일단 NFT랑 메타버스를 질러버린 것이다 라고 예측해 볼 수 있는 거죠. 지금 당장 캐시가 생기는 최고의 수단이다 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트렌드에 맞춰서 돈을 뽑아낼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로 선택했다 라는 거죠. 에이수스 입장에서는 이런 그림 같은 거 하나 올려놓으면 사람들이 돈 싸들고 몰려온다며 라고 생각하면서 이걸 오픈한 거죠. 거래소는 돈이 더 된다던데 라고 하기에는 에이수스는 이미 진입이 너무 늦었고 지는 해를 잡았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사실 NFT도 이미 메타가 한번 돌았고 하다못해 지금 NFT 시장이 자꾸 죽어가니까 NFT끼리 모아서 NFT를 코인화해서 2차 거래가 가능하게끔 이런 새로운 트렌드를 만들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 이런 시점에 에이수스가 처음 진입을 한다? 거기에 순수한 예술 작품으로 승부를 보겠다? 라고 하면 한참 뒤처진 거죠. 이쪽 시장은 그림이 얼마나 더 고퀄이고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기록적인 수익률을 만들어주다가 슬쩍 빠져주는 마켓 메이킹이 더 중요한 판이죠. 에이수스 연구 중심 회사가 이럴 돈이 어디 있냐라는 겁니다. 결국 돈이 있고 돈이 있는 애들이 이런 식으로 이벤트를 확 크게 해가지고 사람들을 땡겨오고 거기서 지속적으로 거래가 일어날 수 있게끔 만들어야 되는데 그런 게 아니라 에이수스는 지금 굉장히 순수하게 접근을 하고 있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진지하게 할 거면 하드웨어라도 하나 끼웠어야 하는데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VR 같은 게 하나 있으면 좋다라는 거죠. 지금 당장 페이스북, 메타도 메타에서 만든 하드웨어조차 팀 내에서 외면당하면서 망했다라는 분위기가 굉장히 농후한 상황인데 얘네들은 하드웨어조차 없다라는 거죠. 에이수스, 이거 어디서 못된 것만 배워와서 돈만 한번 땡겨보려고 얄팍한 생각을 하는 것 같다
라고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사실 페이스북 같은 경우도 개인정보를 더 이상 수집할 수 없게 되면서 회사가 휘청이고 있죠. 그래서 다음 먹거리로 메타버스를 찍었고 회사 이름 사명도 메타로 바꿨는데도 불구하고 사실 제대로 된 결과물이 나오고 있지 않은 상황입니다. 그런데 유저도 제대로 확보되어 있지 않은 에이수스가 이걸 한다? 과연 얼마나 잘 될까? 라는 생각이 드는 부분입니다. 관련해서 내용이 추가적으로 나오게 되면 여러분들께 빠르게 알려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이 괜찮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도 눌러주시고요. 알림 설정을 눌러놓으시면 누구보다 빠르게 새로운 정보를 받아보실 수 있으니까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전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